사람은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끝난 하루를 마음속에서 끝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직장인이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눈을 뜹니다. 몸은 분명히 지쳐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미 지나간 상사의 말, 아직 오지 않은 회의, 답하지 못한 메시지까지. 그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밤마다 깨어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밤이 있나요? 몸은 분명히 지쳐 있는데 눈은 쉽게 감기지 않는 밤, 하루를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늦은 밤, 작은 아파트에 불이 꺼지고 난 뒤에도 한 직장인이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은 이미 내려놓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늘 들었던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상사의 짧은 한마디,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 그리고 내일 아침의 회의까지. 우리는 가끔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일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한번 지나간 회의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다시 꺼내는 순간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어느 날 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에 놀라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의 하루는 이미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회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교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는 것. 몸은 침대 위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과거와 미래 사이를 떠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쉬지 않으면 몸의 피로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깨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감정도, 상황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종종 이미 변해버린 순간을 붙잡고 그 안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몸은 오늘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TV를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낮에 있었던 한 손님의 말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그 한마디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놓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끝내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쉬지 못하고 있어. 몸은 이미 하루를 내려놓았지만 마음이 내려놓지 못하면 밤은 계속 길어집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이 쉬지 않으면 진짜 휴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성실함의 증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을 어른다운 태도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모든 걱정이 정말 책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걱정은 책임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길들여진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한 직장인이 침대에 누운 채 내일 아침 보낼 이메일 문장을 머릿속으로 다시 고칩니다. 이미 노트북은 덮었고 방 안의 불도 꺼졌지만 마음은 아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실해서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혹시 그것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을 미리 붙잡으려는 마음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밖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어떤 대상을 붙잡는 순간 비로소 깊어진다고 봅니다. 일 그 자체보다 그 일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마음, 늘 대비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이 괴로움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걱정이 많아야 실수가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주말에도 마음은 늘 다음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몸은 카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 먼저 가 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보고서와 누군가의 표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과 불안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마음은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책임감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는 힘이지만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끝없이 상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책임감은 현재에 머물게 하지만 불안은 미래로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불안을 책임감으로 오해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몇 번이고 시계를 보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은 걱정의 형태로 굳어졌고 걱정은 다시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집착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너무 미워할 때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도 집착은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내가 계속 생각해야 일이 잘 풀릴 거야. 내가 놓치면 큰일 날 거야.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야. 이런 생각들은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점점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루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끝날 줄을 모르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던 그는 회사에서의 실수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꼼꼼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고
이미 끝난 대화까지 떠올리며 스스로를 검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더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불안, 남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무아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럴 때 우리를 조용히 비춰줍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이 때로 우리는 업무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자기 모습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일은 끝나도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마음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걱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걱정은 마음을 닳게 하는 습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버티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책임이라 부르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밤마다 깨어나는 사람들은 대개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신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처럼 보이는 걱정이 사실은 괴로움을 키우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바깥에서 먼저 찾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바깥의 일이 우리를 건드리는 순간보다 그 일을 마음이 붙잡고 놓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의 밤을 더 길게 만듭니다. 한번 들은 말은 짧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것을 붙잡으면 그 말은 밤새 되살아납니다. 한번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지만 마음이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 일은 아직도 계속되는 일이 됩니다. 늦은 지하철 안한 사람이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 확인했지만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창밖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봅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그 순간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사건 그 자체에서 완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그 사건 위에 생각을 겹치고 두려움을 얹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라는 해석을 더할 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밤새 그것을 되새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눈을 뜹니다. 그 차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잡는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오늘의 평가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합니다. 오늘의 실수를 영원한 실패처럼 여기고 누군가의 차가운 한마디를 오래 지속될 관계의 결론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순간은 지나갔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예전처럼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휴대폰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필요받던 시간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 손을 잡고 걷던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상은 차갑고 서운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덜 다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덜 찢어집니다.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대단한 욕망만 뜻하지 않습니다. 꼭 돈이나 사람을 강하게 움켜쥐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일은 꼭 잘 돼야 해. 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봐야 해. 이런 조용한 매달림도 모두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집착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과를 붙잡고 평가를 붙잡고 실수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붙잡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 옆에 걸린 코트를 바라보며 한 중년 남성이 한숨을 쉽니다. 집에는 들어왔지만 마음은 아직 사무실, 책상 위, 서류철 사이에 있습니다. 그는 일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일을 놓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이렇게 집착과 만날 때 깊어집니다. 사건은 한 번 지나가지만 집착은 그것을 붙들어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상사의 말은 짧았지만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한마디는 더 날카롭게 꽂힙니다. 업무의 실수는 작았지만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실수는 밤새 커집니다. 문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무아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가까운 삶의 장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종종 사실 자체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더 아파합니다. 회의에서 한번 말을 놓쳤을 뿐인데 밤새 괴로운 이유는 그 실수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기 이미지가 흔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침착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실수를 한 뒤 그날 밤부터 자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실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를 괴롭게 한 것은 실수 그 자체보다 흔들리는 자기 이미지였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그 단단한 나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늘 잘해야 하는 나, 늘 괜찮아야 하는 나, 항상 인정받아야 하는 나를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건은 사건으로 남고 나는 그 사건과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과 함께 끌려가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아, 내가 또 내일을 미리 살고 있구나. 아, 이미 끝난 말을 다시 붙잡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새벽 2시 조용한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불빛 아래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끝없이 이어지던 생각의 고리를 조금 늦추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라고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합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보라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보라고. 일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서 놓아야 할 이미지를 지키려 해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고 있어서 우리의 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를 본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빠져나올 길도 본다는 뜻입니다. 무상이 보이면 영원할 것 같던 불안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집착이 보이면 왜 이 일이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지 알게 되며, 무아가 보이면 한 번의 실수와 내 존재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마음은 조금씩 붙잡는 힘을 늦춥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48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큰 사고를 겪은 사람도 아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구겨지지 않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익숙한 지하철 칸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기 일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 정도는 견뎌야지. 그 말은 어느새 그의 삶을 떠받치는 습관 같은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습관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후 회의실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상사는 회의가 끝날 무렵 그가 준비한 자료를 한 장 넘기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면 누군가에겐 금세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는 그 한마디를 퇴근길 내내 가슴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면서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그 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지나 침대에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 희미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해 보였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일은 더 큰 지적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는 자고 싶었습니다. 몸은 분명 지쳐 있었고 눈도 따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잠은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그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깊이 잠든 적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내일 아침의 장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조용한 부엌 냉장고에 작은 불빛, 싱크대 옆에 놓인 컵 하나. 그 적막한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늘 많았습니다. 지금만 특별히 벅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바빴던 시절도 있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따라 밤마다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조용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업무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을 끝내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후배들 앞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늘 든든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은 조용한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았던 이유도 단지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대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사건은 짧게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위에 의미를 더 씌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지적은 존재 전체에 대한 의심이 되고 작은 실수는 오래 지켜온 자기 이미지의 균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그는 주말 저녁에도 회사 메일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장 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봐, 혹시 월요일 아침 곤란해질까봐, 혹시 누군가 자신을 무능하게 볼까봐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조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새벽 3시쯤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에 닿고 있었고 방 안은 눅눅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누운 채 가만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일이야? 아니면 흔들리는 나야? 그 질문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새벽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는 조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지혜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바로 이런 순간에 시작됩니다. 억지로 편안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는 것. 내가 일 때문에 힘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 때문에 더 괴롭다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갑자기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았고 상사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과 다른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밤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생각에 끌려가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붙잡고 있구나.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살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의 밤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곧바로 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밤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일이 많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끝난 일을 끝내지 못하는 마음, 변하는 평가를 붙잡는 마음, 완벽한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한 번의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밤마다 자기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든 작은 집착들이 천천히 그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루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의 원인을 사건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상사의 말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업무가 많아서 지쳤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버거워서 잠을 못 잔다고 여깁니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사건은 한 번 지나갔는데 괴로움은 그 뒤에도 오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잡고 반복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에서 들은 한마디는 몇 초면 끝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몇 초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은 순간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은 그 표정 속에 뜻을 만들어 넣고 상처를 키웁니다. 늦은 밤, 한 사람이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밖은 조용한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낮의 장면이 다시 시작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잠시 멈칫했던 순간이 다시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장면을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침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이 마음의 작용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한 번 닿고 지나갈 수 있지만 괴로움은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 나에게 묶어둘 때 깊어집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건 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더 씌우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이번 실수로 나는 신뢰를 잃을 거야.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그냥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괴로움을 키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무나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작은 오타 하나를 발견한 뒤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타는 다음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었고 큰 문제로 이어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오타가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무아라는 가르침은 이럴 때 아주 조용히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사실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인지 가만히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나는 꼭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단한 집착이 되는 순간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수보다 실수한 자기 자신을 더 견디지 못합니다. 지적보다 지적받은 자기 모습을 더 아파합니다. 상황보다 상황 속에서 흔들린 자존심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짜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깨질까봐 두려운 내 안의 어떤 이미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도 늘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쉽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업무 실수 하나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녀는 자꾸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식지안은 차 한 잔 작게 켜진 주방 등 아무 소리도 없는 집안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 정도도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녀를 괴롭힌 것은 실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늘 괜찮아야 한다고 믿어온 자기 마음이 그날 처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사건과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사건을 해석하고 저장하고 반복하고 과장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실제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집착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만 붙잡는 것이 집착이 아닙니다. 과거의 장면을 붙잡고 평가를 붙잡고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는 것도 모두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늘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오전 회의에 있고 손에는 따뜻한 찻잔이 있지만 마음은 아직 끝난 대화 속에 머물러 있고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는데 마음은 아직 내일의 불안을 미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잃어버리면 휴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도 평온도 회복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올 수 있는데 마음이 계속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본다는 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약해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아,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아, 나는 지금 사건보다 사건 속에 나를 더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괴로움에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픔 위에 또 다른 아픔을 쌓지 말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을 100번 반복하며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말라고, 이미 끝난 순간을 붙잡느라 오늘의 밤까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사건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지만 마음은 그 사건을 붙잡아 오래된 괴로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놓아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을 반복하는 마음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끝없이 소모시키는 방식만 조금 바꾸어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막연히 힘들다고만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힘듦 안에는 늘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 늘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마음, 내일을 미리 통제해야 안심된다는 마음. 늦은 밤 한 직장인이 불 꺼진 방 안에서 다시 눈을 뜹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갔겠지만 이제 그는 잠시 멈춰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업무일까? 아니면 흔들리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일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바로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아도 적어도 괴로움의 이름을 보게 합니다. 이름을 본 괴로움은 예전처럼 막연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중도의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내 힘밖의 것까지 붙잡으며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회의에서 이미 지나간 말, 타인의 표정,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평가, 누군가의 마음,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붙잡고 마치 더 생각하면 더 안전해질 것처럼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늦은 밤까지 연락이 없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이의 삶이 아니라 내 불안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녀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두려움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힘을 늦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돌보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불교의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숨을 쉬는 일, 차가운 어깨를 가만히 느끼는 일,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지금 이 방의 고요를 보는 일에서도 시작됩니다. 새벽에 잠이 깬 어느 밤, 한 여인이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물을 한 컵 따릅니다. 그리고 급히 다시 잠들려 애쓰기보다 컵의 온기와 자기 호흡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 또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그저 그렇게 보고 다시 한번 숨을 쉽니다. 자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 잠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지 않는 것, 오늘 충분히 애썼던 마음에게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기 마음을 함부로 소모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가장 깊은 용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 놓아주고
현재를 돌보는 작은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 이 세 가지가 시작될 때 마음은 비로소 밤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잠들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우리는 자꾸만 빨리 괜찮아지고 싶어집니다. 어서 잠들고 싶고, 어서 생각을 멈추고 싶고, 어서 내일을 두렵지 않게 맞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그렇게 다그칠수록 밤은 더 길어집니다. 잠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평온은 조급하게 찾을수록 더 조용히 숨어버립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럴 때 우리에게 아주 느린 방향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여기 와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라고. 늦은 밤 서울의 빗소리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시간, 한 사람이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남아있고 문 옆에는 오늘 입고 다녀온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오래 쉬지 못했는지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오늘도 많이 붙잡고 있었구나. 오늘도 나를 너무 몰아세웠구나. 오늘도 끝난 일을 끝내지 못한 채 마음을 회사에 두고 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딱딱함을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완전히 정리된 채로 우리에게 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도 남아있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남아있고, 내일 해야 할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잠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잠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중도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책임을 버리지 않되 책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것.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을 미리 살면서 오늘 밤을 잃지 않는 것. 사람들과 함께 살되 그들의 평가 속에 자기 존재를 가두지 않는 것.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늘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미래, 집안의 형편, 자기 몸의 작은 통증까지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걱정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두려움의 형태로 계속 붙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쳐있는 자기 마음에게도 필요한 따뜻함입니다. 자꾸 깨는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잘 왔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혹시 그런 날이 있나요? 하루 종일 괜찮은 척 했지만 밤이 되자 갑자기 모든 피로가 마음으로 몰려오는 날.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발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불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오늘의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잠을 깨우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다 붙잡으려는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만 힘을 늦추어도 밤은 다시 쉼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다시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마다 끌려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붙잡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한 번 숨을 쉬고 조금 놓아주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마음이 자신에게 건네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여전히 걱정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지금 이 밤만큼은 자기 마음을 조금 덜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도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창문에 맺힌 물기처럼 오늘의 불안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갑니다. 무상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 붙잡아도 된다. 오늘의 일은 오늘에 두어도 된다. 내 마음도 쉬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은 조금씩 쉬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